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3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비용회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84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용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자본의 감소. 결과적으로 나쁜 거지요.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여러분,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면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좋은 거, 자산이 감소되는 건 나쁜 거잖아요. 또 부채가 증가된다. 빚이 늘어난다. 기업에서 자산이 줄면 나쁜 거예요. 부채가 증가한다. 빚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는 자본이 감소가 된다. 다시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본이 감소되려면 자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가 되게 되면 그 기업의 자본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의 인식은 어떻게 될 거냐? 비용의 인식. 이 비용의 인식은요,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수익이 없는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의 인식이 되려면 반드시 이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나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나오죠.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비용은 수익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 한번 볼까요?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비용은 수익을 따라서 인식하라는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소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비용은 현금 지출 시기에 따라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지요. 현금이 나갔다고 해서 꼭 비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수익을 창출하는데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의 인식은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직접 대응이 있습니다. 직접 대응이 있는데요. 이 직접 대응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관계가 되겠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바로 인과관계인데, 바로 인과관계는 직접 대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직접 대응은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여기에 상응되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물건을 100원에 팔았다. 매출액이 수익이죠. 이 100원에 대한 원가는 70원이다. 이렇게 매출 원가. 그래서 직접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대응인데, 즉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한다. 직접 대응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는 매출액에 대한 매출 원가, 또 매출액에 대한 그 판매원들의 판매 수당, 또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또는 매출하는 데 들어가는 운반비,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에 대한 매출원가 비용, 또 매출 운임이라든가 매출 상품에 대한 제품을 보증섰다. 그러면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에 대한 제품 보증비, 이런 것들은 비용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직접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대응이 있어요. 이 간접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기간배분입니다. 기간배분. 자, 기간배분이라고 하는 간접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지요.
직접 대응이라고 하는 건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에 대한 비용이 대응되는 게 직접 대응인데, 간접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감가상각비 같은 거.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계 장비가 있는데 매출액이 많던 적던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제품을 공장에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던 적게 팔던 뭐가 나갈까요? 보험료가 나가겠죠. 보험료. 또 회사에서는 남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매월 집세가 나갑니다. 임차료가 나갑니다. 임차료. 이러한 감가상각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들은 간접 대응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에 관계없이 기간 배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생 즉시 이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직접 대응도 아니고 간접 대응도 아니고 기간 대응입니다. 기간 대응. 이 기간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기간 대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광고를 한다. 광고 선전비.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광고 선전비. 또 뭐가 있을까요? 종업원들에게 뭘 지급합니까? 급여 같은 걸 지급하겠죠. 급여 등 이러한 것들은 기간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직접 대응이 있고 간접 대응이 있고 기간 대응이 있다. 직접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고, 간접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배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간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올 확률이 없고요. 여러분, 오늘 배우는 이 비용 회계 처리는 거의 출제가 없고요. 거의 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재는 없고요. 나중에 그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 공부할 텐데, 현금주의에 대한 순이익과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지금 교재는 따로 안 나왔는데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 여러분,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보고, 현금이 나가게 되면 지출은 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요. 현금의 수입이 들어왔다. 현금이 들어왔으면 수익으로 보고, 현금이 지출됐으면 비용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대응해서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이 있고요. 또 반대로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이 있습니다. 이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요,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수익이 발생했고 모든 비용이 발생한 것은 전체적인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수입도 없고 현금의 지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보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수익으로 보고 현금이 지출이 없는데도 비용으로 보는 것이 바로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이 얼마인데 발생주의 회계 처리했을 때
순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출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지금 교재는 없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거래를 보고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을 구하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지출이 없는 현금 지출이 있으면 비용으로 보는데 현금 지출이 없어도 비용으로 보는 게 발생주의죠. 현금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2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 비용 아닙니까? 이거 비용이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건물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기계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이 1,000원인데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얼마냐? 이거 비용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200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얼마 될까요? 800원이 되겠죠. 그렇죠? 비용은 뺀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금 수입이 없는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300원이 발생했다. 이건 뭐예요? 돈이 들어오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300원. 그죠? 그러면 1,000원에서 200원 빼니까 800원이고 300원 더하니까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1,1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얼마인데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을 구하라.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1,000원인데 다음 거래를 보고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을 구하라 이랬을 때 만약에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될까? 자산의 증가. 여러분 기업에서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이익이 늘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플러스. 또 부채가 감소되는 거 좋은 건가요? 그렇죠. 부채가 감소되는 거 좋은 거죠. 기업에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이익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또 수익이 발생했다. 좋은 거죠. 이럴 때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주의 순이익에서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산이 증가되었다. 플러스. 여기다가 플러스 하는 거죠. 부채가 감소되었다. 플러스. 수익이 발생했다. 플러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굿. 좋은 거는 플러스 해라. 만약에 나쁜 것은 어떻게 해라? 마이너스 해라 하는 거죠. 반대로 자산이 감소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빼주는 겁니다. 자산이 감소되었다. 또 부채가 증가되었다. 나쁜 거지요. 부채가 증가되었다. 빼주고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다. 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일 때 다음 거래를 보고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좋은 건 플러스, 나쁜 건 마이너스 하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의 감소 플러스, 수익 발생 플러스,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부채 증가 마이너스, 비용의 발생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는 없는데요. 오늘 앞으로 이것들이 시험에 한두 문제씩 꼭 나오는 걸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현금주의 순이익에서 발생주의 순이익 잘 기억하시고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부터는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 여러분,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 차기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 가지를 공부하는데 먼저 선급비용, 두 번째는 선수수익, 세 번째는 미수수익, 네 번째는 미지급비용. 자, 비용은 비용이죠. 선급비용. 비용은 비용인데 미지급비용.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 계정 과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말고 그냥 여기에 금자 붙입니다.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선급금은 먼저 지급하면 먼저 지급한 돈이죠. 선급금은 상품을 사겠다고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한 돈은 선급금, 자산이 되겠고요. 선수금은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 부채가 되겠죠.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은 자산이 되겠죠.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것을 구입하고 거래처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미지급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자산, 선수금, 부채,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인데요. 거기다가 선급비용 역시 자산이 되겠어요. 직역하면 먼저 지급한 비용이 되겠죠. 선수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이건 부채가 되겠고요. 미수수익,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미수수익, 자산이 되겠습니다. 미지급비용,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급비용,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 가지에다가 다섯 번째 소모품 정리입니다. 지금 이러한 다섯 가지는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산 기말에 나타난다고 해서 기말 정리상이라고 합니다. 기말 정리사항이라고 하는데, 자, 선급 비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는 X1년도고요. 요거는 X2년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는데, X1년도를 우리는 단기라고 하고요. X2년도는 차기가 되겠죠. 다음 연도. 그러면 만약에 X1년도 만약에 4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연도 언제가 될까요? 3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4월 1일 날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건물에 대한 보험료 1년분이니까 X1년 4월 1일부터 X2년 3월 30일까지 1년분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렇게 되면 현금 보험료가 12,000원 나가겠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12,000원. 그러면 현금 나간 것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거는 현금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언제 결산을 맞이했느냐? 12월 31일 날 결산을 맞이했어요. 그럼 이날이 결산일이랍니다. 이날이 12월 30일 결산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만큼은 어떻게 되냐? 기간이 경과됐죠.
4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12월 31일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에 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기간만큼은 기간이 경과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과보험료, 경과분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뭐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다 3월 30일 할게요. 요거는 뭐냐?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미경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과된 건 몇 개월인가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만큼 기간이 지났어요. 9,000원만큼. 그죠? 그러면 기간이 경과된 것만큼 9,000원만큼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지요. 그리고 3,000원은 차기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성급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12,000원 중에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거 다음 연도 1월, 2월, 3월 3개월 분이니까 3,000원만큼을 비용을 소멸시킵니다. 비용을 없애줘요. 소멸시키고. 왜 소멸시키느냐?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12,000원을 비용으로 하지 않고 단기의 기간이 경과된 9,000원만큼만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없애주고 이 3,000원을 뭘로 보느냐?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선급보험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손익계산서요. IS에는 여기 손익계산서입니다. PL.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이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느냐? 보험료가 12,000원이 아니라 3,000원 빼니까 9,000원만큼 되겠고요. 그리고 손익계산 재무상태표 IS에서는 3,000원만큼 성급보험료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성급보험료. 자, 손익계산서에서는 보험료가 9,000원이 들어가고 IS에서는 보험료가 3,000원이 들어가게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제가 X1년도 4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1,000원씩이면 1년이면 12,000원 되겠죠. 대변 현금 12,000원, 보험료 12,000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12월 30일 날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 날 결산일 때 당해년도에 기간이 경과된 보험료는 9개월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4월부터 12월이니까 9개월이죠.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어갈 보험료는 3개월입니다. X2년 1, 2, 3이니까 3개월은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미경과 보험료, 일명 성급 보험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3,000원만큼 보험료를 소멸시키고 3,000원만큼을 성급 보험료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12,000원은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그렇다고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서는 당연히도 발생한 만큼 9,000원만큼 비용으로 보는 거니까 3,000원 없애주고 성급보험료 3,000원을 차년도로 이월될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보험료 3,000원, 보험료 3,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수익 나와 있고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이렇게도 합니다.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현금 12,000원을 아예 그냥 성급보험료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급보험료. 이렇게 1년분 지급했을 때 성급보험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12월 31일 날은 어떻게 되느냐? 경과된 것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이때 보험료 9,000원 경과된 것만큼. 그리고 성급보험료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비용,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 9,000원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성급보험료 12,000원에서 9,000원 빼니까 성급보험료는 3,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1년분을 지급했을 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성급보험료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해도 결산 기말에 가면 결과적으로 결과는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수수익과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